고된 하루로 쌓인 스트레스 어떻게 풀고 계시나요? 만약 술과 담배, 맵고 짠 음식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면 방법을 다시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한국인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 위암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죠. 해마다 인구 10만 명당 50명에서 60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분화구처럼 돼 있다, 그죠? 그죠? 암이 요렇게 요 이제 특수 염색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갔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덩어리를 형성하고 있다, 그죠? 위암 초기 환자의 80%는 증상이 없어 상태를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아프질 않으니까는 잘못 생각했지. 그때 바로바로 받았어요. 아무도 안 낫겠으나 그죠. 물론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3기나 4기로 진행되기 전에는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위궤양이나 위염 등 가벼운 질환으로 간과하기 쉬운데요. 따라서 위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건강검진의 일환인 위내시경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건강검진을 통해 조기 위암이 많이 발견되고 있죠. 하여튼 뭐 5년 이제 완전히 이제 졸업한 거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기분이 좋고 날아갈 것 같습니다. 네. 세상 뭐 두 번째 인생을 사는 거 아닙니까?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90%에 달하는 위암. 소리 없이 찾아오는 질병을 해결하고 예방해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수준 높은 치료로 환자의 건강을 책임지는 위장관외과 전문의 윤기영 교수. 조기에 위암을 치료해 환자의 행복한 일상을 지키는 소화기내과 전문의 박모인 교수.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특히 위에서는 스트레스가 소화효소의 분비를 막고 위장 운동을 위축시켜 소화를 방해하죠. 오정임 씨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위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는 날은 유산이 올라와가지고 속이 따갑고 하는 그런 거 증상은 한 번씩 있었어요. 유산 넘어와도 소화가 안 되고 하는 그런 건 없었어요. 예. 지난 1월에 시행한 위내시경 검사에서 위암을 가리키는 증상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꾸준한 건강검진으로 발견할 수 있었죠. 한 번도 빠진 적 없이 2년마다 꼬박꼬박 다 했습니다. 앞에 2년에는 이상이 없었는데. 아무 이상 없었어요. 예. 이제 저쪽에 가서도 선생님께서 1차 검진을 너무 잘하셨다고 저 같은 암이 그냥 지나가 스칠 수도 있는데 그 선생님께서 너무 잘 확인해 주셨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도 들었거든요. 조기 위암일지라도 암의 크기와 깊이 등에 따라 치료법은 달라집니다. 오정임 씨의 경우 암이 위의 상단에 있었습니다. 수술을 어떤 기구로 할 것인가는 의사의 예. 우리가 조금씩 좀 안 좋아요. 밑에도 요 부분도 예. 이렇게 예. 이렇게 안 좋으면서 쭉 따라서 올라가 보면 여기 이제 암이에요. 요게 여기 암인데 예. 어디쯤 했냐면 요 뒤쪽에 이렇게 여기 있어 여기 있어서 우리가 위쪽에 암이 생기면 일반적으로 위 전체를 절제하는 위전절제술을 시행합니다. 과거에는 아래쪽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식생활의 서구화로 상부 위암의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죠. 안 내려간 것 같아요. 조금 점막 안쪽까지 좀 상당히 위죠. 예. 위에 있죠.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4cm를 올라가다 보면 예. 위를 다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아. 이제 이해됐죠? 예. 응?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서 자르고 여기서 자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CT는 이제 내시경 이렇게 돼 있고 CT는 이제 바깥을 보기 위해서 예. CT를 찍었는데 예. 아주 바깥이 깨끗해. 아. 임파선 같은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제 수술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복강경으로 예. 위 전 절제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되네.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분화도가 안 좋은 위암, 반지향 세포라든지 분화도 나쁜 이런 것들은 임파선에 벌써 4% 내지 한 12%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임파선 절제술을 위암 수술에서 같이 해내야 되는데 내시경으로는 위암 절제술에서 임파선 절제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위를 모두 잘라내야 한다는 사실이 오정임 씨에겐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 술, 담배를 하지 않아 더 의문이 들었죠. 여태까지 살면서
제가 제 생활을 했는 건 한 번도 없고 오로지 저는 집, 직장, 가족 이렇게밖에 모르고 살았거든요. 여태까지 살면서. 그랬는데 왜 내한테 이런 게 왔을까? 남보다 더 열심히 살았는데. 의심해 볼 만한 원인은 식습관에 있었습니다. 평소 짠 음식을 즐겨 먹었던 건데요. 짠 음식은 위세포의 변형을 유발해 위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김치찌개 이런 걸 김치볶음, 김치찌개 좋아하니까 좀 작게 먹었다고 생각하지. 좀 작게. 싱거우면 잘 안 넘어가니까 평소에 좀 작게 먹었다고 생각됩니다. 식사 도중 혹은 식후에 물을 많이 섭취한다면 짜게 먹는 식습관 때문일 수도 있죠. 분명히 영향이 있습니다. 먹는 음식하고는 위암하고는 분명히 영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 생활 환경하고도 영향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소금입니다. 소금. 짜게 먹는 거예요.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 게 위암에는 가장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내시경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내시경에서 전반적으로 위가 좀 안 좋으시잖아요. 그죠? 한쪽만 탁 안 좋아서 암이 된 게 아니고 이런 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생활 습관의 문제가 더 많은 신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의 위암 수술은 대부분 배를 여는 개복 수술을 했지만 최근에는 상처 부위를 최소화한 복강경 수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배에 작은 구멍을 여러 개 뚫어 복강경과 수술기구를 넣습니다. 카메라에 담긴 병변 부위가 모니터에 3D로 출력돼 더욱더 세밀한 치료가 가능한데요. 먼저 위 주변의 혈관을 잘라냅니다. 그리고 위를 전부 절제하죠. 위는 음식물을 저장하고 잘게 부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기관이지만 음식물을 소화하고 영양소를 흡수하는 주요 기관은 소장이기 때문에 없어도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위를 전 절제한 후에 남은 기관을 연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정임 씨는 소장과 식도를 이어 소장이 위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할 겁니다. 위 전 절제술이 필요한 경우는 전체 위암 환자의 20에서 30% 정도입니다. 위를 모두 잘라낸 만큼 수술 초기에는 불편하지만 교육을 통해 식습관을 교정하면 생활에 큰 지장이 없죠. 식도와 소장을 연결했습니다. 잘라낸 위와 주변 림프절은 부위별로 분류한 후 조직 검사를 통해 전이를 확인할 겁니다. 전이가 된 것으로 판단되면 항암 치료를 진행해야 하죠. 여기가 제일 안 좋고 여기는 제일 심하고 여기는 조금 심하고. 조기 위암 같은 경우는 4% 내지 12% 정도가 이제 주변 임파선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임파선을 절제해서 갔는지 안 갔는지 알 수 있는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눈으로 봤을 때는 임파선은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임파선 안에 암이 있는지 없는지는 조직 검사를 해가지고 현미경으로 봐야 그 이제 암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위를 잘라낸 지 5일이 지났습니다. 한동안은 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꼭꼭 씹어먹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데요. 식사를 하루 5, 6회 정도로 나누어 소량씩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장이 꼬이는 것처럼 너무 아파가지고 진통제를 맞고 그래가지고 또 먹고 적응하고 그 다음 끼 식사하니까 또 장이 꼬이는 것처럼 아파가지고 그래 진통제 맞고 그렇게 적응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조금씩 먹어도 반 공기씩 먹어도 지금은 이제 장이 꼬이고 그런 거는 덜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루 5끼씩 잘 먹고 조금씩 잘 먹고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윤기영 교수가 경과를 보기 위해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가서도 예. 지금 한 씹는 거를 예. 지금보다는 한 3배, 예. 평상시 먹던 것보다 한 3배 정도 씹어 먹어야 되고 예. 못 먹는 음식은 없어요. 못 먹는 음식은 없는데 예. 가능하면 좀 열이 가가지고 예. 좀 이렇게 소화가 좀 잘 될 수 있는 음식으로 예. 하고 애기들 이유식 하는 식으로 하면 돼요. 이유식 하는 식으로 위를 다 잡아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곧 퇴원을 하게 됩니다. 일상에서도 잘 관리할 수 있겠죠? 아, 나는 이래가지고 살겠나. 맨 처음에는 그런 마음가짐이 생기가 우울했었는데 내가 이거를 이겨내야 내 식구들도 그렇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수술에 적극적으로 임했고
또 수술을 하고 나서도 적극적으로 운동을 했고 음식도 잘 적응해 나왔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제가 노력하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건강검진 지원 사업인 위내시경 검사의 시행 비율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권봉남 씨도 위내시경 검사에서 조기의 위암을 발견했죠. 입이 이렇게 빨갛게 도톰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조직 검사에서 암으로 나온 조기 위암이라고 하는데 조기 위암 중에서도 이제 뿌리가 깊지 않은 조기 위암 중에서도 조기 점막층까지 진행된 암으로 생각되는 특히 림프관인데요. 80대의 고령 환자인 만큼 조기에 발견한 게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암이 점막층에 국한되어 있다면 수술이 아닌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점막 하층암이냐. 어쨌든 검사를 잘 해보셔서 조기에 발견이 되어서 조기에 발견되면 거의 100% 완치가 됩니다. 조기에 발견된 게 아주 행운이라면 행운이거든요. 검사는 잘 해보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위험이 있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왔습니다. 그 덕분에 암도 빨리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전부 환자한테 다 이제 위험이 있어가지고 이제 음식을 갖다가 조금씩 모두 채식도 못 먹어요. 이게 소화가 안 돼가지고 내시경 검사는 이제 3년 만에 한 번 찍기도 하고 2년만 찍는 기가 2년 만에 찍기도 하고 그래 그 사이 너무 안 좋으면 1년 만에 이제 내 돈 주고 내 찍어 먹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도 이제 이거 안 많게도 전에 가면 이 느낌 이상해서 그래서 이제 그냥 내시경은 원장님 한번 찍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는 크기가 작고 전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복부에 상처를 남기지 않고 위를 그대로 보존하는 내시경 절제술로 암을 제거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조기인 상태가 뭐냐? 결국은 처음에 암이 상피세포에서 생겨서 그것이 이제 점점 옆으로 밑으로 번지게 되는데 이제 내려간 상태가 점막층 내에 국한되어 있을 때, 점막층도 물론 세 층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점막층 내에 국한되어 있을 때이면서 크기가 이제 윤경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볼록 솟아있는 경우에는 별로 제한이 없지만 이게 궤양을 형성하거나 하면은 크기가 2cm 이내로 제한을 3cm 이내로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형태나 크기를 보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아주 초기에 발견되면 시술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암은 세계보건기구가 경고할 만큼 생명을 위태롭게 만드는 암입니다. 하지만 발병률만큼 완치율이 높아 조기에 치료하면 높은 생존율을 보이죠. 위내시경 검사가 건강검진에 도입된 후로 진행성 위암보다 조기 위암의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내시경을 가지고 전 국민 대상으로 이렇게 선별 검사를 하게 된 것은 전 세계 최초입니다. 최초이고 실제로 그렇게 2년마다 계속 하게 되니까 그 효과가 실제로 위암의 조기 위암의 발견율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전만 하더라도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대부분이 진행성 위암이었습니다. 3기, 4기 정말 수술 못하고 손 못 대는 그런 상태를 많이 오셨는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최근 10년 이내에는 실제로 그렇게 진행돼서 오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계속 뭐 계몽하고 이제 알려드리지만 내시경 검사는 정해진 대로 74세까지입니다. 40세부터 74세까지 2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같은 기간 동안 검진 경험자와 무경험자를 비교해 봤을 때 조기 위암과 진행성 위암의 발병률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시경 절제술을 시행합니다. 입으로 들어가 식도를 통과한 내시경으로 병변의 위치를 확인하는데요. 시술은 절제할 부분 표시, 점막하 약물 주입, 병변 주위 절개, 점막 하층 분리, 회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전신 마취 없이 흔히 수면 내시경이라고 불리는 상태에서 진행되죠.
수술 도구로 절제할 부위를 표시한 후 약물을 주입해 병변 부위와 근육층을 분리합니다. 부푼 조직은 모양을 따라 360도 절개하죠. 병변 아래의 점막 하층까지 얇게 도려냅니다. 잘라낸 위암 병변은 다시 입 밖으로 꺼냅니다. 시술 후 2, 3일 정도가 지나면 식사가 가능합니다. 회복 기간 동안에는 합병증의 발생 여부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출혈과 전기적인 기구를 이용해 위벽을 절제했기 때문에 천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를 잘라내지 않은 만큼 다른 위 부위에 암이 재발할 수 있어 꾸준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로 깊지는 않고 이 상태로 놔두면 이게 이제 살이 잘 올라오면서 오므라듭니다. 오므라드는데 이게 완전히 낫는데 2달 걸립니다. 2달 걸리고요. 지금 이게 이제 문제될 수 있는 게 출혈이거든요. 출혈이 한 달까지는 출혈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시기는 오늘부터 해서 내일 24시간, 48시간까지 제일 위험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48시간 동안 금식을 할 거예요. 시술이 무사히 끝난 덕분에 며느리 정영자 씨는 걱정을 한시름 덜 수 있었습니다. 놀랍죠. 뭐 의술이 이렇게 발전한 줄도 몰랐고, 근데 어머니 상태도 너무 좋아 보이고. 예전에 처음에는 걱정하시더만 오늘은 잠도 푹 주무시고 하더라고요. 이틀 후 권봉남 씨가 금식을 끝내고 첫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일반 식사가 가능한데요. 내일이면 퇴원할 예정입니다. 일상으로 돌아간 후에는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1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 검사를 받는 게 좋습니다. 낮에는 먹으니까 이제 배가 좀 고프니까 약간 시름기가 내줄게. 제가 검진을 내년에 하거든요. 올해는 짝수고 홀수고 내년에 짝수 할 차례인데 1년 더 미라야 된다니까. 그러면 그 조금 더 커질까 이래요. 그래 어머니 좋았고 수명이 긴가 봐요. 위내시경 검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모든 대상자가 건강에 관심을 기울이는 건 아닙니다. 김지영 씨는 검사를 소홀히 여기다가 위선종을 발견했습니다. 위에 염증이 생기면서 이게 만성위염, 장상피 발생 이런 단계를 거쳐서 결국 저등급 위험성, 그 다음에 고등급 위험성까지 온 거거든요. 요 상태로 제거된 거고요. 네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네. 암으로 갈 수 있는 바로 직전 단계였습니다. 위선종은 위벽 점막에 샘세포에 생기는 종양입니다. 위암으로 진행할 확률이 높은 전암 병변이었죠. 2년 만에 하는 검사 중에서 이제 위 내시경을 수면 내시경을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주위에 언니들이 이제 암이 많이 발생한다고 한번 이제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했더니 염증 수치가 좀 높다고 한 번 더 검사하자고 해서 증상은 전혀 없었어요. 근데 뭐 가끔 저녁에 뭘 많이 먹었을 때 좀 속이 더부룩한 거, 소화가 안 되는 거 그거 외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단지 많이 먹어서라고 생각을 했지 저도 그거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해가지고. 주변에서 검사를 권유하지 않았다면 위암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4월에 내시경 절제술로 제거했죠. 한 번씩 그 내시경 하는 수면 내시경 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언제까지 이제 다른 분들은 5년 안에만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도 5년까지를 5년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고 그 뒤로는 2년에 한 번 해도 되나 싶어서 5년 1년에 한 번씩 계속 해주는 게 제일 가장 최선이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이제 암이라든지 선종이 올 위험성이 좀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사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이유는 해서 만약에 이런 게 발견되면 초기에 발견되면은 아주 쉽게 치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암도 올 수도 있고 암부 전 단계도 올 수 있고 그러면은 지금 요번에처럼 이렇게 내시경으로 절제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시술을 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관리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자극적인 음식과 술, 담배를 피하고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검사를 받아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죠. 조기 발견하고 조기 치료하는 것은 병원의 몫이라면 그 이후에 관리하는 것은 사실은 환자분들 개개인의 몫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음식과 생활 습관, 그다음에 지금까지 해왔던 잘못된 습관 아니면 그런 습관들을 고치는 것이 중요한데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최대한 그렇게 해주는 것이 2차, 3차 이시성 암이나 혹은 선종의 발생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정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한정수 씨가 위암을 발견한 건 그야말로 우연이었습니다. 평소 위내시경 검사를 하지 않다가 우연한 기회에 받은 검사에서 위암 판정을 받았죠. 그것도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이거 보시면 분화구처럼 돼 있다, 그죠? 그죠? 암이 요렇게 요 이제 특수 염색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갔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덩어리를 형성하고 있다, 그죠? 혹시라도 다른 장기하고 붙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CT를 쭉 봤더니 여기서부터 이렇게 암이 시작되는 게 보이는데 여기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 쭉 같이 따라가면서 있어요. 응? 바깥쪽으로 빠져나온 게 이렇게 보이고 있고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요 이제 임파선들이 조금 커져 있는 것도 보이고. 암이 위 밖으로 나오고 위 점막과 근육층에 손상이 생겼습니다. 시간이 약간 있어가지고 요즘 코로나 감기 때문에 회사에도 좀 시간이 좀 있다니까 그래서 마침 이제 정부에서 이제 검사하는 거 그거를 이제 검사 받으려고 마침 병원에 가니까 원래 제가 이제 뭐 2년이면 2년 한 번씩 조금씩 날려오는 것을 빼먹고 마침 가보니까 뭐 대상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냥 뭐 대충 그냥 아유 괜찮겠지 뭐 크게 뭐 자가까지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관심하게 넘어가거든요. 오랫동안 함께해온 술, 담배가 위를 자극했습니다. 여러 가지 발암 물질이 혈액내로 흡수되면서 장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위로 가는 혈액량을 떨어뜨려 세포에 변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증가한 것이죠.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 뭐 일주일에 하여튼 2, 3일 이상 먹었고 한 번 먹으면 보통 한두 병 정도 좀 후회가 되면 되겠죠. 그리고 물론 담배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어차피 술은 지금 안 먹고 있는 상태고 담배도 이제 끊어야죠. 어차피 수술하게 되면 또 담배 그냥 끊어야 될 게고 두 가지 다 끊게 되고 싶습니다.